노트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백엔드 개발의 봄이 시작되었다는 슬로건처럼 얼마나 예전의 스프링 방식에서 개선이 되었는가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지금 MVC 패턴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런 MVC 패턴을 스프링 부트에서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스프링 부트 개념과 개발 환경 설정부터 한번 볼 건데, 스프링 부트란 무엇이냐? 2012년에 일단 등장했어요. 일단 시작한 것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죠. 어플리케이션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바로 만들어진 웹 프레임워크. 그래서 자바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틀, 아주 기초적인 공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사용 방법을 이제 익혀가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만약에 뭔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집 짓는 키트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내가 구매해서 요즘에는 왜 조립식 집도 많잖아요. 그런 이제 키트를 사와가지고 설명서를 보면서 네,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은 집이 뚝딱 완성되는 것처럼 네, 요 웹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그런 거죠. 키트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의 사용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웹페이지가 백엔드 쪽부터 시작해서 프론트까지 풀스택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공부를 하면서 직접 쿠키를 처리하고 로그인을 처리하고 로그아웃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스프링 부트는요. 기능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사실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면서 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 처리하는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보안을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굉장히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직접 짜는 게 너무 난해한,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일단 스프링 부트는 이런 보안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고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부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톰캣이라는 또 서버를 이미 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버랑 뭔가 이렇게 처리하고 연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가 자동으로 다 내장돼 있어서 다 작업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프링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썼던 그 스프링이 막 복잡한 설정, 진짜 설정이 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설정 반이 아니라 설정이 한 3분의 2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설정하는 페이지만 엄청나게 만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스프링 부트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내가 정말 코드만 그 MV N 레포지토리에서 코드만 딱 가져와가지고 설정하는 그레이드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막 설정을 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히 버전 관리. 기존의 스프링에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었던 부분이 버전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 이 버전을 썼을 때 다른 이제 또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호환이 안 되니까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둘 다 호환을 맞추기 위해서는 버전을 엄청나게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대입해 보면서 두 개가 잘 충돌하지 않고 작업이 되는가 이런 것들의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한두 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은요, 이제 이것들의 전체적으로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스프링 부트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버전 관리를 또 다, 버전이 맞는 것들을 다 알아서 얘네들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는 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설정하는 시간은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로직을 만드는 시간에 비하면 거의 한 진짜 100분의 1 정도? 네, 그냥 정말 아주 단순하게 줄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복잡한 설정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해서 웹 프로그램을 자바로 만든 스타터 키트다. 우리는 이제 이 스타터 키트로 시작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프링 부트를 쓰려면 J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11 버전까지 썼잖아요. 스프링 부트는 최신 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 버전을 설치를 할 거고요. 요거 JDK 설치부터 하고, 그리고 아이디 툴로 우리가 인텔리제이를 쓸 수도 있겠고, 이클립스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VS 코드를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다 써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인텔리제이가 요즘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버전만 무료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이게 얼티메이트 버전은 유료라서 이제 학생이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무료 버전은요, 이게 부트를 시작할 때 스타터 하는 부분 만드는 기능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갖다 넣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른 외부의 웹사이트에서 따로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를 가져와서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돼서 그 부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본인이 또 집에서 연습할 때나 그럴 때는 인텔리제이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우리 수업할 때는 좀 편리하게 이클립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제 이 STS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스프링 툴로 설치를 해가지고 이클립스의 STS 버전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능부터 해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프로젝트 만들고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의존성 가져오는 거 우리 보통 이제 땡겨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쉽게 해서 프로젝트를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STS 그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방법들을 쭉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거의 환경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다가 설정 같은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설치한 그 JDK 최신 버전 그런 걸로 설정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 구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살펴본 다음에 실행시켜 보고요.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아무래도 단축키 쓰는 게 편하니까 에밋도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정말 편리한 또 라이브러리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해가지고 사용해 볼 거고 스프링 부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요. 스프링 부트는요. 애너테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골뱅이로 시작하는 애너테이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애너테이션 위주로 해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애너테이션이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애너테이션이 내가 이 코드를 막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단 한 줄로 애너테이션 단 한 줄로 설정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설치를 좀 하고 그래서 뭐 롬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써보면은 이제 엄청 편리할 텐데 우리가 기존에 게터 세터를 막 뭐 물론 이클립스가 그래도 단축키를 이용하면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편리하게 쓰긴 했지만 롬복 같은 것들을 쓰면은 게터 세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애너테이션만 붙이면 알아서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 잠수 이런 것도 그냥 딱 그냥 주석 한 줄만 딱 달면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라서 롬복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깃허브에서 버전 관리할 수 있도록 깃허브에 로그인 해가지고 지금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중요한 포인트마다 계속 이제 저장해서 올리는 작업.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커밋해서 푸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전 관리하는 것까지 그렇게 한번 쭉 하면서 작업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는요. 일단 우리가 그 백엔드에서 중요한 게 게시판 그리고 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게시판을 먼저 만들 거고요. 버전 1에서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DB하고 연동해가지고 만든 게시판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네, 제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입력해서 글 등록하면은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내가 답변을 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추가를 할 거고요.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버전 1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유효성 검증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스프링 부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유효성 검증하는 것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전 1에서 공부할 부분들을 한번 딱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JDK 최신 버전 설치하는 것부터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구글 창에다가 JDK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리고 JDK 다운로드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면은 가장 최신 버전은 22 버전도 나왔는데 22 버전은 너무 최신이라서 약간 아직 조금 그래도 저는 너무 최신이면 또 지금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약간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JDK 21로 갈 겁니다. 네, 21 버전. 21 버전을 다운을 받을 거고 우리는 지금 윈도우니까 윈도우 버튼 눌러서 여기에 64 인스톨러 요거로 받아볼게요. 컴프레스드 아카이브는 압축된 폴더를 받는 거고요. 인스톨러 여기 지금 exe 파일 요거는 압축 안 되는 실행 파일을 받는 건데 요걸로 받을게요. 요걸로 여러분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았으면은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자, 소프트웨어 저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리인스톨 할 것이냐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리인스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매티클리를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설치하겠다를 눌러주고 쭉 이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치가 다 되면은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컴퓨터를 리부팅을 해야 된다라고 떠요. 그래서 리스타트를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이냐가 뜨는데 리스타트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설정 다 변경한 걸로 해서 가야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으니까 설치가 된 다음에는 리스타트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설치 이거 다운 받고 뜰 거예요. 저는 이미 받아서 좀 빨리 뜬 거죠. 자, 리스타트 안 뜨면은, 네, 그냥 넥스트 해가지고 계속 진행해서 계속 오케이 해가지고 끝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요거 64 인스톨러 윈도우로 해가지고 설치했어요. 집에서 혹시 맥을 쓴다 그러면 이제 맥용으로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운받아진 이 파일을 우리 더블 클릭해서 일단 넥스트 해가지고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요거 이클립스 네, STS 이걸로 설치할 거거든요. 여기 다시 이제 구글에서 STS 설치라고 검색을 해서요. 여기 스프링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툴 해가지고 여기 지금 VS 코드 스프링용 VS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클립스 네, 이 중에서도 여기 윈도우 네, 요거 저장하면 되고요. 이게 자르 파일이에요. 자르 파일. 그래서 압축 파일입니다. 근데 압축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면 안 돼요. 그냥 압축 그대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압축 파일을 받았으면 네, 이거를 실행시키지 말고 저는 이미 이제 있는 거니까 그걸로 요 이제 자르 파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로로 가가지고 CMD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를 그냥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 이 경로 위치에서 CMD 창을 켜주면 되는데 일단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우리 CMD라고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 열어주고 여기다가 CD change 디렉토리 한 칸 띄고 컨트롤 V 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 조금만 키울게요. 여기다가 이제 자바 한 칸 띄고 대시, 자르 그리고 이 파일명으로 이제 붙여넣기 해야 돼서 이 파일을 한번 네, F2번으로
리네임 걸어준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자르 파일 압축이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요. 설치가 막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을게요. 설치가 다 되면은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STS 릴리즈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 스프링 툴 스위트 4라고 해서 exe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요거를 계속 써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업 표시줄에 추가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를 해놨어요. 바로 킬 수 있도록. PT에다가 이게 다 정리해놨어요. 보면은 자르 압축 풀지 말고 여기 지금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경로로 cd 해가지고 여기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자바 한 칸 띄고 대시 자르 그다음에 파일명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엔터 눌러주면은 알아서 압축이 풀리면서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폴더는 이제 STS로 시작하는 폴더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스프링 툴 스위트 해서 exe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클립스 버전이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추가를 한번 해주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약간 톱니바퀴 같이 생긴 이파리 모양의 아이콘. 네, 요거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압축 다 풀렸죠? 그러면 켜볼게요. 자, 경로를 지금, 그러니까 항상 얘가 자동으로 잡는 게 CA 유저의 이제 사용자 계정, 거기에다가 위치를 잡고 있는데, 뭐 본인은 이제 나는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런치를 눌러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설정을 한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죠? 우리 윈도우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 제너럴 안쪽에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했을 때 텍스트 파일 인코딩 부분, 네, 요거 UTF 파일로 설정이 돼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설정 혹시 안 돼 있으면은 UTF 파일로 바꿔가지고 어플라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내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클립스에서는 그냥 바로 프로젝트 만들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내가 인텔리제이 뭐 커뮤니티 버전으로 무료 버전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닫아주고 여기 이제 파일에서 뉴로 들어가가지고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있죠.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타터 키트 만드는 이제 창이 뜨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my site 언더바 저는 이제 17기라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그룹 아티팩트 버전 막 이렇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 지금 아까 자바 버전 우리 21 버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21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입도 보면은 그레이드라고 메이븐이 있어요. 일단 메이븐은 조금 더 이전에 많이 쓰던 형태의 타입인데 메이븐도 이게 좀 설정하는 게 좀 일일이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해서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레이들이라서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레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그루비로 그대로 선택을 하고요. 패키징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서버에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포맷으로 패키징 하겠느냐, 압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옵션이 자르하고 와르가 있는데 일단 자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는 자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룹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회사에 그 도메인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따따따 뭐 삼성.co.kr이다. 그러면 여기에 kr
co.삼성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많이 넣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일한, 유니크한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도메인, 그 회사의 도메인은 유일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본인 이름으로 넣으세요. 우리 스터디라고 할게요. 스터디. 동일하게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com.study 이렇게 넣을 거고 그다음에 아티팩트는 내가 여기다가 만든 네임으로 그대로 만들어지죠. 그거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버전 지금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버전으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은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건데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진 데모 프로젝트다 뭐라고 하는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폴더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URL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com.study.mysite라고 할게요. com.study.mysite. 그렇게 해서 넥스트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나오는 창이 뭐냐면은요. 이게 진짜 이제 정말 스프링 부트에서 자랑할 만한 기능이에요. 여기 스타터 프로젝트 디펜던시즈. 그래서 디펜던시라고 하는 게 이제 독립적인 뭐 이렇게 그거에 이제 반대말, 그러니까 의존하는 왜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가 독립한 날이잖아요. 근데 인이 떨어지니까 독립적인 게 아니고 의존적인 거죠. 디펜던시는. 그래서 의존한다는 거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가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웹 프레임워크 틀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 스프링 부트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은 여기에 스냅샷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롱텀으로 이제 계속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스냅샷 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너무 최신 버전은 제가 좀 지양하고 3.3.2로 할게요. 3.3.2. 그리고 여기에서 어베일러블에서 웹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웹이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밑에 스프링 웹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땡겨와요.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요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제가 타임리프나 뭐 이런 것들도 쓸 거지만 나중에 추가할 거고 일단은 지금은 스프링 웹 요것만 체크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그냥 바로 눌러도 되고 넥스트 한번 눌렀다가 피니시로 가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든 것까지 했어요.